계속해서 창군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창군 비화를 들려줄 북방TV 김선덕 PD와 함께합니다. 김 PD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광복이 되었지만 한반도의 허리에는 38도선이 그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38도선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일본하고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제 이르던 44년 말, 네. 그리고 45년 초, 그때 이제 미국은 소련한테 대일 참전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소련의 그 스탈린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요. 그 정세만 관망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19세기부터 그냥 견원지간이라고 해야 되죠. 전쟁도 했죠, 러일 전쟁. 많이 했죠. 네. 예, 동아시아에서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러일 전쟁도 했었고, 네. 그 후에도 그 일본이 많이 쳐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국경 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항상 소련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일본 둘 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특히 만주 그리고 우리 그 한반도, 네. 그걸 서로 먹겠다고 경쟁을 했던 사이였는데, 네. 근데 이제 전쟁 말에 가서 소련이 신중했던 거죠. 과연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눈치만 보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네. 일본 본토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일본 본토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미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뭐 수십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마침 그때 이제 회심의 한 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틀보이, 예. 원자폭탄이 이제 개발이 돼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이제 투하를 합니다. 예. 그리고 9일, 네. 3일 후죠. 네. 9일 날에는 이제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을 투하를 하는데, 네. 폭탄 두 발로 일본은 전의를 상실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 한 발에 도시 전체가 초토화가 되는 이런 엄청난 폭탄 앞에서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네. 일본이 전 국토가 공황에 빠졌을 당시에 소련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찬스다. 아이고. 이제야말로 찬스가 왔다. 네. 그리고 8월 8일,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 이틀 후인 8월 8일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 있던 소련군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만주까지 침공을 해 오는데, 네. 그때 이제 소련군이 이제 공군을 동원해서 네. 북한의 낮은 지역, 그리고 청진, 옹기 등을 폭격을 했고, 예. 또 두만강 쪽으로 이제 지상군이 진격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약간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러니까요. 그럼요. 비겁하죠. 비겁하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의를 상실해서, 네. 뭐라고 할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파죽지세로 몰고 오니까, 네. 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미국이 이제 급해진 겁니다. 오히려 미군이. 그렇죠. 네,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은 한반도와 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미국은 당시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있다가는 부산까지, 소련군이 두만강에서부터 부산까지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8월 10일 날 네. 소련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38도선, 북위 38도선을 거서, 네. 너네 소련은 그 북쪽까지만 와라. 북쪽만. 그 남쪽은 우리가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분할 통치를 하자. 아하.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 소련군의 남하를 막고 각각 이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분단선을 그은 건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예. 자, 먼저 한반도에 진주한 쪽은 말씀하신 대로 소련군이었죠. 치스차코프라고 하는 그런 대장이 지휘하는 소련군 제25군이 1945년 8월 22일에 평양에 진주하게 되는데 이후 북한은 일사천리로 공산화가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 네. 일주일 후입니다. 8월 22일 날 네. 북쪽의 수도나 마찬가지죠. 평양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그 7일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되면서 7일 동안 그 뭐라고 할까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세력들이 생겨요. 자체적으로. 네. 근데 그 북한 지역에서는 그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북쪽에서는 그 자위대하고 치안대가 조직이 되는데, 어허. 근데 이 자위대는 민족주의 세력, 네. 그리고 치안대는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이제 각자 그러니까 그 이미 광복 전에도 그랬지만 네. 광복이 되자마자 좌익과 우익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은 자위대, 그 공산주의 세력이 치안대를 각각 조직을 해서 청년들로 네. 그 치안 유지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군사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거죠. 네. 그때 이제 북한에서 들어온 그 소련군이 그 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적위대라는 조직을 다시 만듭니다. 적위대. 네, 적위대를 만들어서 기존의 자위대하고 치안대를 견제하면서 북한 전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차곡차곡 공산화해 가던 그 당시 아직 미군이 진주하지 않은 남한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요. 이 남쪽에는 아직 미군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무질서가 극에 달하죠. 당시 광복이 되자마자 그 유력 인사들이 네. 저마다 정권을 잡겠다고 정당을 막 창당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에서도 그랬지만 남쪽에서도 민족 진영 또 공산 진영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 우익 쪽에서도 민족주의 네. 세력 중에서도 지들끼리 또 굉장히 파벌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북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위대하고 치안대가 있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남쪽에서도 저마다 사설 군사단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군사단체가 생겨서 서로 창군의 주역이 되겠다고 네. 그러니까 군사 경력자들이 나서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군 또 만주군, 일본군, 또 광복군 뭐 이렇게 다양한 그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네. 요 얘기는 다시 또 다루기로 자, 하고요. 하나하나 이제 좀 다뤄 주시기로 하고 예. 소련군보다 17일 늦은 1945년 9월 8일 하지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24군단 선발대가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일부터 38도선 이남 지역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미 군정청에게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합법정부다. 따라서 광복이 된 지금 한반도의 정권은 당연히 임시정부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 군정청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측에서 봤을 때는 당연했겠죠. 네. 근데 이제 임시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유일한 합법정부다. 네. 그러니 광복이 됐으니 미군 너네들이 뭐 군정 같은 거 할 게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를 그대로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데려다가 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을 데려다가 군을 창설하면 될 일이다. 네. 뭐 복잡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한 지역에서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네. 저마다 정통성을 주장하고 또 좌익하고 우익으로 양분되어 있고 네. 근데 또 우익계도 여러 계파로 갈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미군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임시정부는 여러 정파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 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네.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겠다. 근데 미국은 너네들 단체로 들어오면 안 된다. 만약 임시정부 요인들이 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네. 미군이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네. 들어오려면 개인으로 들어와라. 단체로 들어오지 말고 개인으로 들어와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단체에 귀국하겠다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미 군정청의 입장은 그랬던 거죠. 네. 자, 광복군에게 군사력을 맡기는 것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미 군정청은 우리 남한 지역에서 군대를 창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로만 치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미 군정청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 군정청, 그러니까 미국은 네. 한반도에서 이제 군대를 창설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하루 빨리 네. 그 남북한 그러니까 그 총선거, 네.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합법 정부, 유일 정부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 합법 정부한테 그 정권을 넘기고 자기들은 철수하겠다. 예. 전혀 한국에 대한 그 메리트,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떠날 생각이었고 네. 그렇다면 그 한반도의 군대는 새로 생기는 합법 정부가 만들면 될 것인데 네. 구태여 우리가 군대를 만들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만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부를 만들어준 다음에 철수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군정의 생각처럼 경찰만으로는 치안이 유지가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찰을 보조하는 한 2만 5천 명 정도의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자. 아. 근데 이제 그 경찰 예비대를 창설을 하는데 과거의 그 군사 경력자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비대를 창설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 군정은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군사 경력자들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설 군사 단체들도 만나게 되는데 자, 이쯤에서 광복 후에 사설 단체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 오늘은 이제 그 맛보기로 네. 조금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그 1945년 11월 네. 미 군정청에 등록된 군사단체 수가 30개에 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군사단체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사단체들도 좌익하고 우익하고 이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죠. 근데 그러니까 좌파 우파 합쳐서 가장 큰 세력이 조선 국군 준비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좌파입니다. 네. 그 일본군의 그 학병으로 끌려갔던 병사 출신이 이혁기가 대표를 했는데 네. 그 이 간부들이 북한 지역 출신들입니다. 공산당원들이고 대원이 무려 6만 명. 무지하게 컸었죠. 네. 그 다음으로 큰 세력이 조선 학병 동맹. 네. 역시 좌파입니다. 그 이것도 이제 학병 출신들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파를 살펴보면은 그 학병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학병단이라고 우파인데 이거는 원래는 조선 학병 동맹 좌파 소속이었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은 학병 출신들이 만든 군사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선 학병 동맹에 들어갔는데 어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좌경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좌익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그중에 37명이 탈퇴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 37명이 탈퇴를 해서 우파 그러니까 이거 학병 출신 우파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3,000명 정도 세력입니다. 학병단.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육사 26기 출신인 네. 이용준을 비롯한 일본 육사 출신들 네.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예. 이쪽은 이제 우파인데 예. 세력은 미미합니다. 그렇군요. 뭐 수십 명에 불과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뭐 30개 단체가 있었지만 네. 우파 단체들은 좀 미미했고 좌파 단체들이 컸습니다. 오히려. 특히 네. 조선 국군 준비대가 가장 컸었죠. 아하.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군사 단체들은 그 조금 활동하다가 그 미군 정청한테 해체를 당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사설 군사 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예고를 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군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창군 비화 국방TV 김선덕 PD와 함께했습니다.